네, 안녕하세요. 네, 행정사 실무법을 가르치는 이종호 행정사입니다. 이제 심화 강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기본 강의를 이제 듣지 않으신 분들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처음부터 똑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랑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OT를 하면서 설명을 좀 하겠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쓰지 않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답안 작성을 할 겁니다. 근데 답안 작성을 풀답안은 쓰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따가 공부 방법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사실은 암기를 다 못하거든요. 기존에 작년에 좀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사실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아마 지금 풀답안을 쓰라고 하시면 거의 못 쓸 겁니다. 거의 오픈북을 하게 될 텐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다른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풀답안을 쓰라고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OT를 한번 쭉 하면서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는 이제 뭐 행정사 실무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시험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가능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 마지막에 기출 보면서 출제 범위 한번 같이 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진도 조금 나갈 겁니다. 그 계획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논점 6번까지만 나갈 거예요. 뭐 시간이 남더라도 더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한번 마음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선은 제 소개 먼저 할게요. 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저는 이종호 행정사고요. 그리고 10일에 합격했습니다. 10일에 일반 행정사 합격을 했고, 일반 행정사 시험을 합격을 했고, 그리고 구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구등으로 합격을 하고, 실무법을 제가 그래도 점수를 제일 높게 받았는데, 실무법 79점 나왔습니다. 79점 이제 XX점 나왔는데, 다른 과목도 뭐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실무법을 제가 고득점을 해서, 사실은 사례 문제에서 제가 고득점을 좀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장 최근에 합격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리고 사례 문제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가 사실은 저는 강의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독학을 했거든요. 독학을 하고 이제 생동차로 합격을 했는데, 이제 독학을 했다는 말은 학원 강의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학원에 있는 책들을 사서 공부를 했죠. 근데 공부를 해서 답안을 쓰는데, 저는 이제 다른 시험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다른 고등고시에서 쓰는 답안지 스타일로 썼어요. 사실 지금 현재 행정사 시험에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저는 몰랐던 거죠. 강의를 듣지 않았다 보니까. 근데 그 스타일로 썼더니 굉장히 고득점을 하더라. 그리고 다른 뭐 민법이나 절차론도 이렇게 똑같이 그런 고등고시 스타일로 썼는데 고득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방법이 저는 사례 강의에 있어서 고득점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과외를 해서 가르친 친구들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합격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컨설팅 했던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생동차생인데, 사례 문제들이 다 점수가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점수가 높아서 약술 점수가 낮았는데도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사례 그 답안지 쓰는 스타일을 좀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체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심화 강의는 그거를 체화하는 강의가 될 겁니다. 지금 기본 강의는 이제 용어 설명을 위주로 했고 예시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기본 강의였다면 심화 강의에서는 기출문제를 좀 더 제대로 풀 겁니다. 기출문제를 이제 사실은 약수령은 이제 저희 책에 있는 내용 보고 그대로 쓰면 되는 건데,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제기랑 그 해결 있죠. 사안 해결이라고도 하고 뭐 문제 해결이라고도 하고 목차를 잡고 쓰는데, 이 부분을 이제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거를 직접
써봐야 됩니다. 사실은 남이 쓴 거 보기만 하면은 이게 자기한테 좀 체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례 강의의 점수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쓴 이제 답안지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쓴 답안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면 안 돼요. 답안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틀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자기도 이런 식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느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강의가 될 겁니다. 심화 강의는. 자, 저희 이거 계획표 한번 볼게요. 계획표 보면은 지금 자, 행정사법은 2번에 걸쳐서 나갈 겁니다. 2번에 걸쳐서 나가고, 그리고 심판은 5번에 걸쳐서 나가고, 마지막 시간에 총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비송은 3번에 걸쳐서 나갑니다. 그리고 각각마다 이제 문제를 쓸 건데, 오늘은 안 씁니다. 오늘은 안 쓰고, 다음 시간에 쓸 건데, 기출을 씁니다. 기출을 여러분. 기출 문제를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행정사법 내용 중에서 기출 문제를 쓸 겁니다. 그리고 사례도 마찬가지로 기출을 쓰는데 기출 문제 하나랑 타자격사 문제 하나 쓸 겁니다. 저희 시험 범위인 거. 지금 사례집이 아직 안 나왔는데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올 건데 거기에 이제 노무사 기출 문제들이 제가 저희 시험 범위에 속하는 것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노무사 문제를 일단 위주로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출 한 문제, 타자역사 기출, 노무사죠. 노무사 한 문제 이렇게 풀 겁니다. 약술은 기출 2문제 풉니다. 약술로. 그리고 비송도 약술로 2문제 풉니다. 이렇게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갈 거냐면 1차 그 기본 강의 때 1차 아니죠. 저희 기본 강의 때는 뼈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뼈대가 이제 주소 찾기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전체에서 해당 논점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저는 교재도 그렇게 구성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찾았었죠? 약수령 같은 경우는 조문목차에서 많이 봤었고, 그리고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차 흐름 있죠. 이제 심판 절차 흐름. 에서 주소 찾는 거를 했었습니다. 똑같이 지금 나가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위주로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 똑같이 다 할 겁니다. 똑같이 다 할 건데, 이제는 좀 외워야 돼요, 여러분. 목차를 외우셔야 됩니다, 목차. 목차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논점마다 이제 큰 목차, 대목차에서 이제 중목차, 이제 더 가능하면 소목차까지 암기해 주시고, 이제 핵심 문장이라고 해서 목차당 한 문장입니다, 목차당. 목차당 한 문장 정도는 이제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위주로 복습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목차 암기하고 핵심 문장까지 나는 암기를 하겠다. 그 생각으로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한 타임에 나가는 논점의 개수가 6개에서 7개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꼼꼼하게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권장이에요, 권장. 근데 이거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목차 암기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핵심 문장은 이제 100%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기보다 한 70% 하려고 노력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죠? 60에서 70%.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와 작성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사례집을 보면서 일단 할 겁니다. 사례집을 보면서 할 거고, 사례집에 풀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례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례집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기본서에 있습니다.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사례집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술은 사실은 기본서만 봐도 됩니다. 사례집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사례 문제 있죠. 사례 문제. 사례 문제는 문제 제기랑 사안 해결을 저희가 봐야 되니까 문제 제기랑 사안 해결을 보고 그 본 것들을 가지고 자기 스타일대로 써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건 기본 강의랑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는 개괄을 할 거예요. 개괄을 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면 전 시간 복습을 하고요. 전 시간에 나간 거 복습할 거고, 진도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기출문제를 같이 풀 겁니다. 저희 똑같이 기본 강의랑. 그렇게 해서 이제 3회동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목차 암기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답안 쓰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드릴게요. 답안 쓰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수업 시작 전에 이제 15분 동안 쓸 겁니다. 그래서 15분 좀 일찍 오셔야 된다. 저희 수업 들으러 오실 때 15분 일찍 오시면 되고, 두 문제 쓸 겁니다. 두 문제. 그럼 뭐예요? 약술은 두 문제 쓰고, 뭐 사례도 똑같이 두 문제 쓰는데, 사례 두 문제 이거 다 쓰는 거 너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약술은 목차 쓰시고 키워드 쓰시면 됩니다. 키워드. 키워드라는 게 아까 말한 핵심 문장, 중요 문장 하나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약수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례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문제 제기 쓸 거예요. 문제 제기. 문제 제기 쓰고 사안의 해결을 쓴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거 암기하는 거 있죠? 이거는 목차만 쓰시면 됩니다. 목차만. 목차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 같은 경우는 자, 기본 목차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제 제기하고 보통 이제 20점짜리라고 하면 논점이 2개 들어가 있어요. 1개, 2개 들어가 있으니까 1번에 대해서 쓰고 2번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을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목차만 쓴다. 그리고 이 문제 제기만 써보고 문제 해결만 이거를 적용을 해서 쓰는 겁니다. 적용을 해서 3줄에서 4줄. 이제 풍부하게 쓰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는 시간 많이 안 걸리겠죠. 근데 문제를 읽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 논점 찾아야 되고 이게 논점 찾기죠. 논점 찾아야 되고 이걸 쓰려면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해둔 상태여야 되죠. 이해를 해둔 상태에서 이거를 쓰는 연습을 할 거다. 이게 일정한 포맷이 있습니다. 이 논점 찾기 문제 제기 쓰는 거랑 문제 해결 쓰는 게 사례 강의 나가게 되면은 앞서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실제 어떤 포맷인지. 그래서 요거 쓰는 연습을 할 거다. 그리고 약술 같은 경우는 책에 있는 논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쓰면 되는데 약술은
실제로는 책에 있는 논점 그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논점이 예를 들어 뭐 논점 뭐 1번이 뭐 이렇게 돼 있고 목차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예를 들어 논점 7이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쓰냐면 이거 쓰라고 그러고 이거 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논점 그냥 그대로 쓰라고 안 낼 수 있다. 아시겠죠? 기출을 풀지만 기출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갖고 와서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목차를 이렇게 외웠어야지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목차의 안에 있는 키워드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마냥 그렇게 엄청 쉽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기출을 위주로 낼 거니까 이것만 다 쓰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만 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저희 기출 중에서도 쉬운 것들은 이것만 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 책은 사실 기출 위주로 논점을 제가 배열을 해놨기 때문에 제 책의 그 논점 하나는 사실은 그 기출 전부 다 바닥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다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는 이렇게 짜집기 해서 쓰는 거 해보셔야 된다. 이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논점별로만 외우면은 이거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할 수 있도록 목차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목차를 암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암기를 해야 돼요. 이 키워드는 사실은 말이 키워드지 이것도 내용을 이해하면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OT 시간이니까 자, 교재 잠깐 설명드릴게요. 교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기본서 나가고 기본서 있죠, 이거. 요게 메인 교재예요, 여러분. 이게 메인이고 그리고 사례집은 서브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례집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술은 사실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집은 말 그대로 뭐예요? 사례 문제 볼 때 이용하시면 돼요. 사례 문제 볼 때. 아시겠죠? 이 사례집에는 지금 노무사 기출 들어가 있어요. 노무사 시험 중에서 이제 노무사가 행정쟁송법이다 보니까 그 행정소송과 심판이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 제가 이번에 다 넣었고 그리고 이제 행정사 기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사 시험이 저희 시험보다 보통 1, 2년 빨리 나옵니다. 논점이 비슷한 게. 그래서 노무사 시험 한 1, 2년 전에 나왔던 게 우리 시험에 그 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메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책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 책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머릿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책을 만들었는지 좀 써져 있고 여기에 이제 논점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점 나와 있어서 행정사법 뭐 17개 그리고 심판법 21개, 비송사건 24개예요. 제가 아마 제일 적을 거예요. 논점 개수가 다른 강사님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리고 내용도 사실은 좀 많이 쳐냈습니다. 많이 쳐내서 부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더 나올 가능성 별로 없어요. 정말 드물다고 보고 특히 심판 같은 경우 있죠. 심판 제가 좀 많이 쳤어요. 왜 많이 쳤냐면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오잖아요. 사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나올 부분을 더 많이 추릴 수 있습니다. 사례로 나올 만한 거는 사례로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문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 쳐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 적은 거거든요. 이렇게 적은 거고, 비송도 사실은 강론을 제가 다 날렸습니다. 강론을. 여기 강론 이제 여기 요만큼 강론이 있는데, 재판상대위가 실제로 한번 나왔던 거고, 이게. 그 외에는 이제 약간 시의성이 있어서 제가 넣긴 했는데, 사실은 확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상대위가 한 번 나왔으니까 뭐 또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현재 이제 1회차죠. 이게 재판상대위가 1회인가 2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비송은 11년 연속 총칙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총칙을 가장 최우선으로 보고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총칙입니다. 제 책에 있는 건 다 총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책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페이지가 있으니까 이건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논점 하나마다 바로 페이지 바로바로 가서 찾아볼 수 있게 목차가 앞 페이지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각 파트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주소 찾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다 뭐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저희 책 뒤에 가면은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문 목차도 넣어놨어요. 조문 목차의 장입니다, 장. 그러니까 1장이에요, 1장. 1은 1장 총칙이고, 2는 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이고, 3은 3장 행정사 업무신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이고, 4-2장이 이제 행정사 법인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문목차다. 조문목차 순으로 넣는 거고, 그리고 그 조문목차에 안에 있는 거에서 논점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는 나올 만한 논점이 행정사 업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송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고, 행정심판은 좀 달라요. 행정심판은 조문목차로 되어 있지 않고, 자, 행정심판은 절차 순서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강사님들마다 조금 다른데,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행정 절차 그 단계별로 저는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려고 하면은 뭐예요? 종류를 먼저 정해야 되니까 종류가 맨 앞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심판 청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청구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청구 요건이 있는 거고, 그러면 어디에 하냐? 그래서 심판기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심판 청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안 심리 가기 전에 계속 중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해서 계속 중 파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본안 심리에 나올 수 있는 논점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재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냐라서 가구제 파트가 그 다음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결과 관련된 논점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재결이 나왔는데, 재결이 나온 후에 실효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라고 해서 이렇게 단계 순서별로 저는 이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심판은. 그래서 논점도 이 순서대로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뼈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나온 행정사법, 심판, 그리고 비송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다 외우라고 말씀드려요. 이거를 다 외워두면 책을 읽을 때 훨씬 편하다. 아시겠죠?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한 번에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저는 가장 먼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넘어가면 논점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오른쪽 상단 위에 요거 이제 제가 표시해 놨어요. 이게 뭐다? 이게 앞부분의 그 파트다. 그죠? 요거를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사 뭐 예를 들어 신고 확인증이면은 업무신고 3장이라고 써 있어요. 보시면. 자, 신고 확인증이면 여기 업무신고 써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점을 보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논점이 전체에서 어느 파트에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면 제가 실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거 이제 다른 책은 이런 게 없으니까 저는 옆에다가 조문목차를 항상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조문목차를 항상 옆에다가 두고 실무법뿐만이 아니라 절차나 사무 이런 거 있죠. 약수령으로 문제 나오는 거는 항상 옆에다가 조문목차를 두고 공부를 했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조문이 있어요. 조문이 있는데 저는 조문 목차를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조문 목차 이제 어떻게 뽑는지 모르는 분도 간혹가다 계시던데 국가법령센터에서 이거 뽑을 때 조문 목차 체크하고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문 목차 이렇게 넣어놨고 마지막에는 이제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이게 원문이랑 그냥 큐넷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그냥 받아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차가 안 써 있어요. 회차가 안 써 있어서 회차를 옆에다가 저 좀 적어두라고 말씀드려요. 맨 앞장부터 1회부터 12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맨 앞에 게 1회고 그 다음부터 2회, 3회, 5회, 6회 쭉 가는데 근데 이게 큐넷에서 그대로 뽑은 거예요. 제 거 오타가 아니라 밑에 보시면은 이게 5회죠. 5회 써 있죠, 여기. 5회 써 있잖아요. 그리고 6회 써 있습니다. 그죠? 그럼 6회예요. 6회 시험 문제예요. 근데 7회인데 6회 써 있어요. 이 큐넷에 실제로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잘못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보고 6회인 줄 알고 오해하실까 봐.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이건 뭐다? 7회 문제예요. 6회 문제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원문으로 다 넣어놨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보실 때 원문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원문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차피 시험장 가서도 이런 양식으로 나오니까 원문으로 넣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실무법은 실무법 책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 높은 것만 답안지 분량으로 써 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나가면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 기본서 책 내용 보면은 그게 사실은 답안지 분량으로 써 있는 거긴 한데 그 시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예를 들어 뭐 비송의 심리 파트인데 증거조사를 묻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심리로 20점을 묻고 한 번은 증거조사로 20점을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증거조사는 뭐예요? 심리에 속하는 거예요. 심리에. 그러니까 이거를 20점으로 쓰려고 하면은 볼륨이 이게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증거조사 볼륨을. 그래서 책에는 양이 많아요. 심리 파트, 비송사건 심리 파트 보시면. 그래서 그거를 다 쓰는 게 아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다 쓰는 게 아니라 증거조사 부분은 요만큼 더 확대해서 쓰고 심리의 뭐 어떤 부분은 축소해서 쓰시라, 생략해서 쓰시라 그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답안지 분량으로 써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좀 답안지 분량을 초과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실무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이거 이미 뭐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근데 이제 심화 강의를 기본 강의를 안 듣고 이제 심화 강의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정사법은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그리고 20점짜리. 저희 시험은 보통 다 20점짜리로 나와요. 20점짜리로 나오는데 근데 약수령으로 나옵니다. 자, 약수령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비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약수령은 무조건 조문을 봐야 됩니다. 조문을. 근데 책에 있는 게 조문이긴 한데 공부를 하시면서 저는 조문을 좀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시겠죠? 조문을 무조건 참조를 해야 됩니다. 약수령은. 그래서 조문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는 책을 보고 암기를 하는 건데 조문은 저는 이거 짜투리 시간에 한번 한 3번은 정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 시간에 조문 보시면은 조문이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한번 보는 게 좋다.
그리고 행정사법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읽으면 다 이해돼요. 읽으면 이해가 다 됩니다. 뭐 중개사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다른 자격사법이랑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 대신에 뭐예요? 암기를 잘 해야 되는데, 암기를 할 때는 뭐 두 문자를 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문장을 만들어서 암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논리적인 흐름을 좀 만드시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기만의 논리적인 흐름을 좀 만들면서 하셔야 된다. 이런 게 사무관리에서 엄청 크죠. 그죠? 사무관리가 암기 엄청 안 되잖아요. 근데 사무관리가 요거를 좀 생각하면서 암기를 하시면은 암기가 잘 되거든요. 잘 된다고 하는 건 솔직히 어폐가 있고, 그나마 좀 낫더라. 그래서 업무의 흐름이라던가 시간의 흐름이라던가 뭐 절차의 흐름이라던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좀 이런 걸 만들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비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송은 두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각각 20점인데 약술로 나오고, 그러면 약술로 나오니까 당연히 조문 봐야겠죠. 근데 비송 조문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저희 책 뒤에서도 이제 조문 나와 있으니까 비송 조문 양이 엄청 적습니다. 엄청 적으면은 그러면 이거 보면 소용이 있냐라고 하시는데, 조문 보시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조문이 엄청 많아요. 비송사건 절차법은. 그럼 이거 뭐다? 민사소송법도 봐야 되는 겁니다. 민사소송법을 다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 있어요. 이제 저희 비송사건 나가면은 준용 조문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게 준용하는지. 그러면 이거 준용 조문 찾아가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비송은 총칙 보면 된다. 총칙이 강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좀 걱정되는 건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음 한켠에는 좀 걱정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올해 강론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근데 여지없이 작년에도 총칙에서만 나왔어요. 심지어 기출된 것만 나왔어요. 작년 비송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트렌드상 총칙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강론은 최소한도로 공통 목차 같은 거 외워서 차이점만 암기하고 들어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판. 심판은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40점으로 나오는데 보통 문제 나눠서 물음 1, 물음 2 나눠가지고 그래서 각 20점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줄글로 돼 있고 이제 사례로 주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지만 논점 찾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아무리 암기가 잘 돼 있어도 예를 들어 B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A에 대해서 쓰면 점수 하나도 안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논점 찾는 걸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따로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기출로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심화 강의 때 할 겁니다. 심화 강의 때. 그리고 또 뭐다? 사안의 해결 쓰는 연습을 할 거다. 이것도 뭘로 한다? 똑같이 기출로 합니다. 기출로. 기출로 실제로 사안의 해결 어느 정도로 써야 되는지 좀 과하게 쓴 것도 있어요. 제 거 사례집은 좀 과하게 많이 쓴 것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포섭해서 하는 거다. 원래는. 그래서 요거 기출 보면서 하실 거고 그리고 뭐 타자역사 문제 사례집에 있죠. 타자역사, 노무사 지금 제가 딴 걸 다 못 넣었어요. 노무사만 일단 왜냐면 노무사가 제일 많이 겹치기 때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노무사 시험이 같은 분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논점이 좀
비슷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 노무사를 많이 넣었고, 그리고 이제 뭐 사례강이나 이런 거 넘어가면은 이제 5급 공채나 입법고시 이런 거는 이제 고등고시다 보니까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이 되게 깔끔한 게 많아요. 보면은 와, 이거를 사례 문제가 이렇게 뭔가 수학처럼 깔끔할 수가 있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암기는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 거고, 암기는 기본으로 하고 요거를 이제 답안 작성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답안 작성하면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강사님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이 써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꼭 많이 쓰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 만약에 되잖아요, 제가 했더니 이게 사람에 따라 능력 차이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글재주가 있어가지고 요거 금방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심지어 제가 쓴 것보다 훨씬 더 유려하게 잘 쓰시는 분들도 나오거든요. 이거 내가 잘 된다고 판단하면은 이거 답안 작성에 시간 많이 안 들이셔도 돼요. 이거 답안 작성하는데 내가 저희 그 시간 뭐 20점짜리 10분에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간 안에 한 페이지 반 써야 되잖아요. 20점짜리. 시간 안에 100점짜리 써가지고 20페이지 쓴다. 이거 시간 잘 맞춰서 분량 맞춰서 잘 쓰는데 이 논점 정리랑 사안 해결도 잘 쓴다. 그러면 답안 작성 연습 많이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하셔야 된다. 올라올 때까지는. 아시겠죠? 이게 올라올 때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심판은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거 말했듯이 절차 흐름 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절차 흐름. 흐름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논점을 찾기 위해서는 논점별 출제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출제 패턴. 그리고 이거를 같이 기출을 보면서 찾을 겁니다. 기출을 보면서. 이 출제 패턴은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 말씀은 드렸었어요. 이 논점은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된다. 아시겠죠? 논점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를 하고 문제에서 그냥 이 문구나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논점이다. 이렇게 딱딱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 공부 방법이랑 이제 행정사 기출 한번 보고 표시 한번 해보고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